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남자. 조선시대 왕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 이름은 다 알죠? 바로 홍길동. 그런데 홍길동은 왜 이렇게 유명한 걸까요? 잘생겨서? 아님 재밌어서?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세종 때 명문가 집안의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온갖 도수를 다 익혀 아주 크게 될 인물로 보였지만 천한 신분이 그의 발목을 잡았죠.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세. 결국 자객의 위협을 받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해 집을 나가더니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이들은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멋진 의적이 되죠. 그래서 이름도 활빈당입니다. 이제 홍길동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부패한 관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열광하는데 나라에서는 홍길동을 잡으려고 난리가 나죠. 하지만 분신술까지 쓰는 길동이를 잡기는커녕 맨날 당하기만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홍길동이 임금 앞에 나타납니다. 바로 병조판서가 되고 싶다는 길동이의 제안을 임금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길동은 병조판서 자리를 받자마자 조선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길동이 도적의 무리들을 이끌고 간 곳은 남경 땅 제도, 그리고 이웃나라인 율도국까지 정벌해서 양식이 풍부하고 군법이 철저히 시행되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죠. 이렇게 홍길동은 도적에서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한 왕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왜 자신의 소망대로 병조판서가 되고 나서도 조선을 떠났을까요? 혹시 홍길동이 서자의 신분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도에 따르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어도 양반이 아닌 사람은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어머니가 양반이 아니면 그 자식은 양반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여기에서 바로 남녀차별만큼이나 무섭다는 적서차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적자와 서자 사이의 차별. 물론 길동은 수많은 도적질 끝에 임금에게 병조판서를 제수받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신분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닐까요? 또한 도적이 되어 조선 팔도를 누비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과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을 지켜본 홍길동으로서는 더 이상 조선 땅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차별도 없고 부패도 없으니 도적 또한 전혀 없는 나라. 양식은 풍부하고 군법이 철저히 시행되는 나라. 최고의 이상적인 국가, 율도국을 만든 거죠. 물론 여기에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신분제도에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빈민들이 넘쳐나는 조선을 제대로 뒤집어 엎어줄 것 같더니 난데없이 율도국이라니 여긴 또 어딘가요? 조선은 어쩌고 도망간 건가요?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하지만 홍길동의 행적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어 보입니다. 평생을 억눌려 살았던 백성들에게 홍길동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꿈을 이뤄준 영웅이었거든요. 신분제도에서 벗어나 온갖 도수를 부리면서 탐관오리들을 혼내주고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 왕까지 됐으니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진정한 스타로 남아있는 거겠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실제 존재했던 거 여러분 아셨나요? 조선왕조실록에 정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데요. 홍길동은 연산군 시절 큰 세력을 지닌 도적대의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많은 농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반 지주들이나 고을의 관청을 습격하니 나라에서 잡으려고 혈안이 된 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실존 인물 홍길동과 우리 홍길동전의 길동이 정말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실제로 홍길동전을 쓴 작가 허균은 홍길동 같은 인물이 되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혁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허균은 양반가의 자손이었지만 서자들과 어울리면서 당시 사회제도의 모순을 과감하게 비판했고요. 백성이 나라의 중심이라는 걸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작가는 이런 생각들을 그대로 홍길동전에 담아 당시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백성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창작을 해서 최초의 한글 소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 홍길동은 당시 민중들이 열광하는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여전히 금수저들이 판을 치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홍길동의 인기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작품 홍길동전 후기, 뻔할 것 같지만 뻔하지 않은,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고전소설과 함께하는 이야기 스테이션,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